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대충의 사정을 짐작하게 된다. 아침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음걸이, 가방을 내려놓는 방식, 의자에 앉는 자세만 봐도 어제 집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는 처음부터 눈에 들어왔다.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 늘 문장을 끝내지 않았다. 마치 말하지 말아야 할 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아이의 이름이 출석부에서 처음 걸린 건 학기 초가 아니라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결석, 사유는 짧았다. 가정 사정, 처음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유는 흔하다. 부모 일정, 집안 행사, 개인적인 이유. 아이를 붙잡고 캐묻지 않는 것도 교사의 역할 중 하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결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 달에 2번, 때로는 3번, 늘 같은 요일이었다. 월요일도 금요일도 아니었다. 항상 수요일. 아이들은 감기에 걸려도 요일을 가리지 않는다. 가족 행사도 매번 같은 날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이의 결석은 달력처럼 정확했다. 수요일, 그리고 사유는 언제나 같았다. 가정 사정. 나는 출석부에 체크를 하면서도 자꾸 그 문장을 다시 보게 됐다. 다른 아이들의 결석 사유는 다양했다. 감기, 병원, 여행, 체험학습. 그 아이의 기록만 마치 복사에 붙여넣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교실에 들어왔다. 다만 늘 피곤해 보였다. 눈 밑이 어두웠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래도 숙제는 항상 해왔다. 준비물도 빠짐없었다. 결석한 날이 있었던 아이 같지 않게 모든 게 정확했다. 그게 이상했다. 정말로 집에서 쉬었다면 어딘가 하나쯤은 흐트러져 있어야 했다. 나는 생활기록부를 다시 펼쳤다. 그 아이는 이 학교가 처음이 아니었다. 1년 반 동안 3번의 전학 기록. 더 이상한 건 이전 학교에서도 결석 사유가 전부 가정 사정이었다는 점이었다. 요일도 같았다. 수요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나는 상담 기록을 찾아봤다. 부모 상담은 늘 일정 조율 중으로 남아 있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는 읽음 표시조차 없었다. 그런데 결석 신고는 늘 제때 들어왔다. 결석 당일 아침, 정확히 8시 40분 전. 마치 그 시간에만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아이에게 직접 묻는 건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은 어른의 질문을 신문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했다. 결석 다음 날, 미술 시간이었다. 자유주제 그림. 아이들은 저마다 강아지, 가족, 게임 캐릭터를 그렸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사람이 없는 집을 그렸다. 책상 하나, 상자 몇 개, 문이 닫힌 창고 같은 공간. 나는 아이 옆에 앉아 그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는 누가 살아? 아이는 잠시 멈칫했다. 연필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다. 저요. 혼자? 아니요.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이를 더 자주 보게 됐다. 수업 중 다른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 아이는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지우개 가루를 모아버리고 책상을 정리하고 다른 아이들의 떨어진 연필을 주워줬다. 마치 어른의 역할을 연습하는 사람처럼. 결석이 있던 수요일 다음 날엔 유난히 손에 상처가 있었다. 종이에 베인 자국, 작은 긁힘. 아이에게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일 때조차 그 말만 반복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생활지도부와 상의했다. 아동방임 가능성. 하지만 폭력 흔적은 없었고 결석 신고도 정상. 아이의 학습 태도도 문제 없었다. 기록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게 제일 무서웠다. 문제가 없다는 기록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문제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이의 결석일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을 조사했다. 공식적인 직업은 없었다. 자영업, 업종 미기재. 그 수요일마다
동네에서는 불법 노점이 열렸다. 단속을 피해 정해진 요일에만 열리는 임시 장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와 연결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 어느 날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그 장터를 지나쳤다.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작은 어깨, 익숙한 운동화, 그 아이였다. 아이의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물건이 아니라 동전과 지폐가 섞여 있었다. 아이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상자를 옮기고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은 학교에서 보던 얼굴과 달랐다. 표정이 없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일을 하는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폭행은 없었다. 협박도 없었다. 아이는 강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며칠 뒤 아이에게 물었다. 수요일엔 뭐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집에서 도와요. 뭘 도와? 어른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아이의 세계를 깨뜨릴 것 같았다. 대신 나는 기록을 남겼다. 결석 패턴, 현장 목격, 아이의 상태. 신고는 접수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증거 불충분. 아이는 전학을 갔다. 이번에도 아주 조용히. 며칠 후 출석부에서 그 아이의 이름이 사라졌다. 결석 사유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교사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 그리고 가끔 출석부에서 같은 문장을 본다. 가정사정. 그때마다 나는 요일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펜을 내려놓는다. 아이의 삶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정상적인 서류로 처리되고 있을 테니까.